제가 항상 존경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들 덕분에 저와 수많은 승객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종사가 주체적으로 비행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비행 뒤에 대규모의 팀이 있습니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20만 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합니다. 정해진 공항에만 착륙해야 할 텐데요. 순조로운 이착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여러 번을, 그것도 매일요. 비행기를 디자인하는 엔지니어, 비행기를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제조업체, 항공사와 표를 파는 예약 사이트, 비행기 승무원, 그리고 조종사.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조종사를 지상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단계를 계획하는 사람이요. 이들은 날씨를 모니터링하고 비행 시 체크포인트를 확인하고 비행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조종사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경로를 제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슈퍼히어로,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운항관리사라고 불리는 항공 종사자이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비행은 불가능하죠. 운항관리사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운항관리사는 은퇴한 조종사인데 조종사로서의 경력이 없는 사람은 조종사만큼 많은 훈련을 거칩니다. 조종사 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죠. 기상학은 그들의 교과 과정에 있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항공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날씨는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따라서 비행 항로 계획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기상 레이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운항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모든 세세한 사항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팀은 얼마나 큰가요? 항공사의 규모와 비행 횟수에 따라 항공사는 몇 명에서 수십 명의 운항관리사를 고용합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운행합니다. 휴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의 시스템 운영 및 지휘센터에는 24시간 운행하는 항공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운항관리사는 보통 8시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보통 비행 출발 3시간 전에 비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조종사가 여전히 비행 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일 거예요. 그들은 바람, 뇌우, 난기류 예보와 같은 날씨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 정보를 공항 조건, 비행 제한구역 제한과 결합하여 항공기 유형과 무게에 따른 최적의 경로를 짭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조종사와 함께 비행기를 우회, 심지어 취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승무원들은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승객과 화물이 비행기에 실리면 비행기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게를 측정하고 원래 계획이 변경됩니다. 일단 운항관리사의 계획이 준비되면 승무원들에게 알립니다. 비행 전에 게이트에서 인쇄된 종이 두루마리를 본 적이 있다면 비행 계획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항관리사가 수집한 모든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죠. 일반적인 비행 계획. 운항관리사는 물리적으로 지상에 머물면서 강력한 레이더를 사용하여 비행의 모든 단계를 따릅니다. 아, 저건 뭐죠? 보잉 737기가 난기류를 만나게 될 것 같군요. 운항관리사는 경로를 다시 계산하고 거친 기류를 피하려면 더 높이 비행해야 한다고 조종사에게 알립니다. 이런, 운항관리사가 뇌우가 닥칠 거라고 조종사에게 알렸습니다. 아마도 비행기는 우회해야 할 거예요. 그래요. 때때로 항로, 속도, 그리고 고도상의 실시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을 예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위기관리사가 되어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내려서 승무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하기도 해요. 승객의 건강 문제에서부터 항공기의 기계적인 문제까지요. 다행히도 이 비행은 순조로웠네요. 당면 과제. 이미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운항관리사는 한 번에 한 비행만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는 동시에 최대 24개의 항공편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경험이 많은가에 따라 다르죠. 보통 모든 운항관리사의 일을 감독하고
그들이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최고 운항관리사가 있습니다. 책임이 막중하죠. 만약 뭔가 잘못되면 담당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항관리사와 항공관제사. 어떤 사람들은 운항관리사와 항공관제사의 업무를 혼동합니다. 이 두 가지 업무는 매우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운항관리사는 계획을 세우고 항공교통관제사는 계획이 잘 실행되도록 돕죠. 항공관제사는 공항 관제탑에 위치해서 항공교통을 지휘합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혼잡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조종사들에게 착륙, 활주로 주행, 이륙이 안전하게 가능한 때를 알려줍니다. 이 일은 엄청난 집중력, 완벽한 수학 능력, 그리고 훌륭한 의사결정 기술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운항관리사나 항공관제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둘 다 여러분 적성에는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몇 가지 다른 공항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이 마음에 들 거예요. 항공전자정비 기능사. 모든 항공기는 그 안에 중요한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사람이 필요하죠. 오작동 시에 항공전자기술자는 장비를 수리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한 장비를 체크하죠. 이 직업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며 물론 손재주도 좋아야 합니다. 숙련된 기술자라도 이 직업을 얻으려면 18개월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화물 취급자. 이 일은 무거운 물건만 들 줄 알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정말 강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수화물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비행기에 실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신속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거예요. 항공기 연료기사. 수화물 취급자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연료기사도 어떤 기상 조건에서든 작업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료 공급 과정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훈련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공항 보안 요원. 공항 보안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은 몸과 짐이 통과하는 스캐너를 작동시키는 일일 거예요. 날카로운 눈썰미를 갖춘 건강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거예요. 공항 매니저. 공항은 붐비는 작은 도시 같아요. 마치 도시처럼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죠. 예산 계획이요? 합니다. 상점 주인들과의 계약이요? 물론이죠. 불만 사항 처리? 네, 그것도 매니저의 일입니다. 날씨로 인한 비행 지연 처리도 공항 매니저 업무 목록에 속합니다. 항공사 공항 직원. 이 사람들은 항공사가 여러 공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비행 및 지상 승무원을 지원하고 항공 및 지상 서비스 업무를 조정합니다. 또한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항공사 발권 담당자. 티켓과 수화물 카운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가장 먼저 미소 짓고 공항에 온 것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이죠. 통로 쪽과 창가 쪽 좌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주고 짐은 체크인해줍니다. 또 다른 업무는 비행기 탑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승무원 스케줄 코디네이터. 비행기가 제 시간에 이륙하고 착륙하려면 모든 인원들이 준비 상태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비행기는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스케줄 코디네이터는 승무원들이 따라야 하는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만약 지연이 발생하면 스케줄을 조정해서 새로운 항공편에 충분한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 퇴치 담당.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항의 조류 통제소의 일원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업무는 새나 다른 야생동물들을 공항 부지와 상공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데 충돌의 95%가 공항이나 공항 근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새와의 충돌은 심각한 문제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 기억하세요? 그 사고도 새와의 충돌로 일어났답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팔을 흔들어 새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고급 시스템, 인프라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애초에 새들이 공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몇몇 공항에는 특별히 훈련된 보더콜리가 사용됩니다. 이 개들의 임무는 새들이 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개는 인간에게는 최고의 친구지만
새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